이번 시간에는 족소형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하지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소형 담경의 29번째 거료혈입니다. 네, 거료혈은 이 얼굴에 있는 족양명 위경의 거료혈과 발음이 같은데 한자가 다른 동음 이의혈입니다. 거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웅크릴 거자인데요. 고관절과 관련이 있다. 이 펠빅 조인트와 관련이 있는 혈이다. 이런 뜻이고요. 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혈명에 요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뼈 사이의 틈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거료혈의 위치는 상전 장골극과 대퇴골의 대전자를 이었을 때 이 상전 장골극과 대전자의 이은선의 중점, 여기가 거료혈입니다. 거료혈을 심자했을 경우에 장요근, 심부 근육 중에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장요근의 긴장이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과도한 긴장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 양반다리라고 하는 그 바닥에 다리를 포개서 앉는 그 동작을 했을 때 이 고관절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앉는 자세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었을 경우에 이 고관절이나 그 골반 안쪽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장골극과 대퇴골의 대전자를 이었을 때 그 이은선의 중점이 거료혈입니다. 거료혈의 바람직한 일반적인 자침 방향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서 골반강 안쪽으로 침이 자입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향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료혈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중에 장요근 긴장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거료혈을 촉지를 하다 보면 강하게 눌렀을 때 이 혈 안쪽에서 심부 쪽에 뭔가 고무 같은 마치 지우개 같은 그런 약간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장요근의 경직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쪽을 향해서 자입을 하면 심부 근육의 경직이 풀어지면서 환자의 고관절 내지는 골반강 내에 느껴지는 통증에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료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형 담경의 30번째 경혈인 환도혈입니다. 환도의 환자는 이게 둥글 환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둥글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둔근, 이 엉덩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약하다,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관절을 움직이는 게 필수죠. 그래서 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엉덩이가 위치한 부분에 고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도혈의 위치는 둔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엉덩이 부분인데 대퇴골의 대전자하고 그 다음에 사크랄 히아투스, 우리가 천골 열공이라고 하는
동맥의 두 번째 요수혈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과 대전자를 이었을 때 이것을 3등분해서 대퇴골 대전자 쪽으로 3분의 1 지점이 환도혈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환도혈을 취혈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취혈 자세인데요. 취혈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환도혈을 취혈할 때는 이 바람직한 취혈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바르게 곧게 펴고요. 위에 있는 다리는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로 꺾어서 발바닥이 위에 있는 다리의 발바닥이 또는 발 뒤꿈치가 아래에 있는 다리의 무릎 근처에 오도록 이 자세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취혈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침을 할 때 침이 진행하는 자침 방향은 치골 결합을 향해서 자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침이 진행을 하면서 둔근을 뚫고 들어가서 그 폐쇄공, 그 사이아틱 포라멘을 향해서 침이 진행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자침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에 대전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요수혈이 위치하고 있는 천골 열공. 네. 그래서 두 지점을 이은 가상선을 3등분을 했을 때 대퇴골 쪽 3분의 1 지점입니다. 자침 방향은 치골 결합을 향해서 자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향입니다. 환도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1번째 경혈인 풍시혈입니다. 풍시혈은 바람풍자의 저자 시자인데요. 풍사가 모이는 시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사를 치료할 때 이 혈을 잘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사도 외감 풍사, 감기 같은 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풍과 같은 내풍을 말합니다. 뇌신경 질환,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혈이다라는 뜻입니다. 풍시를 취혈을 할 때 풍시의 이명이 수수라고 하는데요. 수수가 뭐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들이올 숫자, 축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손을 축 늘어뜨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른 자세로 섰을 때 똑바로 선 자세에서 그냥 몸에 힘을 주지 않고 팔을 축 늘어뜨렸을 때 내 손가락의 가장 긴 부분이 가장 멀리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손가락 끝이 닿는 지점, 거기가 풍시혈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퇴부에서 족소양 담경이 진행하는 유주선, 그 유주선이 엉덩정강 근막띠라고 하는 그 일리오 라테랄 트랙이 있습니다. 대퇴부의 바깥쪽을 지탱해주는 요
근건인데요. 요 일리오라테랄 트랙의 뒤쪽 요 후연으로 족소양 담경이 유주하고 있습니다. 그 유주선에서 팔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을 때 가장 긴 손가락의 끝이 닿는 지점, 여기가 풍시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풍시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시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책에서 보면 어떤 책에서는 풍시혈의 위치를 슬관절 또는 무릎뼈의 바닥으로부터 위로, 어떤 책에서는 9촌이다, 어떤 책에서는 10촌이다 이렇게 촌수로 이야기를 해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취혈하는 방법은 이렇게 환자로 하여금 팔을 늘어뜨리게 하고서 손가락 끝이 닿는 지점에 취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장 정확한 취혈의 원칙입니다. 팔이 긴 사람 같으면 풍시가 아래쪽에 위치할 것이고요. 팔이 짧은 사람 같으면 위쪽에 위치하겠죠. 그것이 그 환자의 풍시혈입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2번째 중독혈입니다. 중독혈은 풍시혈이 위치하고 있는 그 엉덩 정강 근막뒤 일리오라테랄 트랙의 후연을 지나가는 그 족소양 담경 선상에 있는데요. 중독의 위치는 풍시혈에서 아래로 2촌 위치에 있습니다. 네, 무릎뼈 바닥으로부터 위로 7촌, 위로 9촌 이렇게 책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풍시혈과 2촌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독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독혈에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3번째 경혈인 슬양관혈입니다. 슬양관도 무릎에 있는 양관이다 이런 뜻인데요. 인체에 양관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에 있는 요양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고 있는 무릎에 있는 슬양관입니다. 요양관혈은 동맥에 있는 혈이고 슬양관혈은 족소양 담경의 혈입니다. 슬양관혈의 위치는 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릎 근처에 있다 이런 뜻인데요. 무릎에 있는 양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양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기가 들락날락하는 관문이다
양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거나 무릎에 있거나 간에 이게 양기를 조절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증을 느낄 때, 추위를 많이 탈 때, 쉽게 말해서 아직 추석이 멀었는데 왜 벌써 강의실에서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지? 그러면 이 학생은 뭐겠습니까? 무릎이 시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무릎이 잘 시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릎이 차가울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혈을 쓰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슬량관 혈의 위치는요. 여기 대퇴부의 전면을 지나가는 대퇴직근이 있고요. 대퇴직근의 바로 바깥쪽에 외측 관근이 있습니다. 이 대퇴직근과 외측 관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족양명 위경인데 이 족양명 위경선을 따라서 요 무릎뼈 바닥 바로 위쪽에 무릎뼈 바닥 상연에 여기에서 이 외측 관근을 넘어가면 여기가 바로 슬량관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무릎뼈 바닥 상연, 무릎뼈 바닥 바로 위에다가 취혈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무릎이 시린 환자들을 위해서 뜸을 뜬다든지 핫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온열 자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침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전에 보면 이 슬량관혈에 금구, 뜸을 뜨면 안 된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는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릎이 시린데 왜 뜸을 뜨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이 의문이죠. 뜸 뜨지 말라. 이것은 금구혈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과도하게 직접구를 예전 같으면 직접구를 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간접구가 없었죠. 그래서 무릎이 시린 환자들한테 직접구를 과하게 시술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이 생겨서 일종의 의료 사고를 초래하다 보니 그래서 후학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뜸은 삼가는 게 좋겠다라는 금구혈이라고 언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량관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직근과 외측 관근 사이로 무릎을 향해서 가다가 무릎뼈 바닥이 나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외측 관근을 넘어가면 여기가 슬양관혈입니다. 슬량관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4번째 경혈인 양릉천혈입니다. 양릉천혈은 족소양 담경의 합토혈이면서 8회혈 중에 근회이기도 하고 또 육부하합혈에서 담의 하합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팔방미인,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과 관련된 근, 건, 인대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양릉천혈을 아주 많이 다용하고요. 그리고 족소양 담경의 하혈이니만큼 담경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담경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급성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적인 문제인 경우에 양릉천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양릉천의 위치는 무릎 관절 아래쪽에 있는데요. 무릎 위에 대퇴부에는 뼈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무릎 관절 아래에는 종아리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경골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비골 2개의 뼈가 있는데요. 양릉천 위치는 비골 소두 전 하방입니다. 이 종아리 부위에서 족소양 담경이 지나가는 유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비골의 피불라 뼈의 바로 앞쪽, 영축 경매편에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하외보골지 전, 이렇게 외보골의 앞쪽을 지나간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보골이 이 비골, 피불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담경의 유주 경로는 비골뼈의 바로 앞쪽, 뼈와 근육 사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경의 유주 경로에서 비골의 위쪽 끝에 보면 이렇게 뼈가 비골이 끝나기 직전에 톡 튀어나오는 은행알 정도 크기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뼈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비골 소두이고요. 비골 소두의 전 하방이 양릉천인데 이 바깥쪽에 있는 비골과 안쪽에 있는 경골 사이에 중간에 많은 틈이 있습니다. 뼈 사이에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무릎 관절 가까이 가면 이 경골의 바깥쪽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무릎 관절이 나오기 직전에 이 비골 소두하고 경골에 있는 이 티비아 튜브로소티 경골 조면 부위가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경골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비골과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뼈 사이의 공간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비골 앞쪽을 촉지하면서 무릎 쪽으로 올라오다가 경골과 비골이 붙으면서 비골 소두의 전 하방에 함몰처가 생기는데 이 함몰처를 끝으로 뼈들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양릉천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릉천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골 소두의 전 하방 함요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릉천에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5번째 경혈인 양교혈입니다. 양교혈은 인맥에 있는 음교와 함께 이교혈이라는 특정혈로 불리기도 합니다. 양교혈의 위치는 무릎과 발목 사이에 중간 부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족소양 담경의 유주선상에서 발목 위로 7천 높이에 있습니다. 자, 종아리에서 우리가 골도법을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발목 관절에서부터 무릎 관절까지를 골도를 16촌의 골도로 간주합니다. 그럴 때 발목 위로
7촌 높이에 있으니까 발목과 무릎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아래로 1촌 내려온 높이에 양교혈이 있습니다. 족소양 담경의 유주 경로가 이 비골 전 앞 함요처, 이 비골 뼈 앞으로 뼈와 근육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비골의 유주 담경의 유주 경로상에서 발목과 무릎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아래로 1촌 높이에 위치하는 것이 양교혈입니다. WHO에서 양교혈을 비골의 뒤쪽에 똑같이 발목 위로 7촌 높이이긴 한데 비골의 뒤쪽에다가 양교를 취혈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양교혈 위치라고 이야기했던 이 비골 앞쪽에 있는 이 위치를 양교 다음에 나오는 외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교가 비골 뒤로 가면 이 비골 뒤쪽은 족소양 담경이 아니고 족태양 방광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교가 비골 뒤, 외구가 비골 앞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틀린 이야기고요. 제 생각할 때는 발목이 7촌 높이에서 비골 전연, 이 족소양 담경 유주선상에 있는 혈이 양교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36번째 외구는 이 양교하고 하거허 사이, 그러니까 족소양 담경과 족양명 위경 사이에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외구혈입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양교나 외구 위치에서 1촌을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발목과 무릎 사이에 중간 높이에서 발목상 8촌 높이에서 어떤 혈들이 있느냐 하면 위경하고 담경 사이에 중간 지점에 풍룡혈이 있죠. 족양명 위경에 조구도 있고 풍룡도 있고 같은 높이의 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8촌 높이에서는 위경혈이 같은 높이의 혈이 두 개 있고요. 1촌 내려와서 7촌 높이에서는 담경의 혈이 양교와 외구 두 개의 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촌과 8촌 높이에서만 같은 높이의 혈이 두 개 있는 것은,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경골과 비골 사이에 뼈 사이의 공간이 이 7촌과 8촌 높이 이 중간 지점에서 가장 뼈 사이의 공간이 넓다, 이런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7촌 높이에 있는 두 개의 혈, 양교와 외구는 양교가 비골 앞, 그리고 외구는 담경과 위경 사이의 중간 지점,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교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경의 유주선상에서 비골 앞에서 발목과 무릎 관절 사이 중간 지점에서 아래로 1촌입니다. 여기가 양교혈입니다. 양교혈은 양유맥의 극혈이죠. 그래서 양유맥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양교혈을 잘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6번째 경혈인 외구혈입니다. 외구혈은 족소양 담경의 극혈이죠. 그래서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외구혈을 잘 사용합니다. 외구혈은 방금 보신 양교와 마찬가지로 발목 위로 7촌, 양교혈과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가 같으면 경도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로선이 다른 위치에 있는데요. 양교혈이 족소양 담경의 원래 유주선상, 그러니까 비골의 전연에 있고요. 외구혈은 족소양 담경과 조경명 위경 사이 이 중간 지점에 외구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 양교혈은 비골 앞, 외구혈은 담경과 비골 사이, 양교혈 앞에 외구혈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구를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에서 중간 지점에서 1촌을 내려간 높이에서 담경과 위경 사이 중간 지점입니다. 외구혈의 자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7번째 경혈인 광명혈입니다. 광명혈은 혈 이름을 보시면 이게 눈과 관련이 있겠구나, 안과 질환에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족소양 담경의 낙혈인데요. 광명에서 랑맥이 갈라져서 반대편에 표리가 되는 족골음 간경 쪽으로 랑맥이 갈라져 나가는 그런 낙혈입니다. 그래서 간경과 담경에 동시에 얽혀 있는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광명혈을 잘 사용하는데요. 간과 담에 동시에 결부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눈에 긴장이 잘 걸리는 분들은, 특히 마른 체형보다 약간 통통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이 안과 질환이 있을 때 광명혈을 지압해 주시거나 여기에 어떤 치료를 해 주시면 안과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명혈의 위치는 족소양 담경의 원래 유주선상에서 발목 관절 위로 5촌입니다. 그러면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가 16촌의 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8촌, 4촌, 여기서 1촌을 더 올라가면 여기가 광명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에서 발목 위로 5촌 높이의 족소양 담경 선상에 있습니다.
광명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8번째 경혈인 양보혈입니다. 네, 양보혈은 족소양 담경의 경화혈이죠. 네, 그래서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양보혈을 잘 사용하게 되는데요. 담경과 관련된 질환 내지는 증상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담이 잘 생기는 사람들, 특히 약간 통통한 체격이 있는 분들한테 담이 잘 생기는 경우에 이 담허증 환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담이 없는 경우보다 담이 잘 생기면 목에 가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에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말을 하거나 뭐 물을 삼키거나 할 때 목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양보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보혈의 위치는 족소양 담경 유주선상에서 발목 위로 4촌인데요. 발목 관절부터 무릎 관절까지 16촌의 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발목과 무릎 사이를 4등분 했을 때 발목 쪽 4분의 1 지점, 여기가 양보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보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를 4등분해서 발목 쪽 4분의 1 지점입니다. 양보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39번째 경혈인 현종혈입니다. 현종혈은 절골이라는 이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혈입니다. 현종혈은 8회혈 중에서 수회혈인데요. 골수 또는 뇌수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현종혈을 잘 사용합니다. 현종혈의 위치는 양보혈에서 발목 쪽으로 1촌을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발목으로부터 무릎 쪽으로 3촌 떨어진 위치에 현종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현종혈의 이명이 절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자가 그 부러뜨리다, 뭐 절단한다 할 때 그때 쓰는 그 자를 절자죠. 그래서 절골 그러면 뭐겠습니까? 뼈를 절단하는 거죠. 뼈가 부러진다는 얘기죠. 왜 뼈가 부러지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다 뼈가 부러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았는데 뼈가 안 부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잘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뼈 안을 골수가 치밀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뼈 안에 골수가 치밀하게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뼈 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엉성해요.
뼈 조직이 성글어요. 치밀하지가 않아요. 골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왜 다른 사람은 뼈 조직이 치밀한데 왜 나는 뼈 조직이 치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골수가 다 빠져나갔을까요? 내 뼈 안에 골수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작상되는 거죠. 작상. 예, 우리가 흔히 한의사들이 작상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뼈를 삶은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옥수수를 사왔어요. 어머니가 옥수수를 맛있게 먹게 해주시려고 옥수수를 들통에다가 이렇게 찜통에 넣고 막 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옥수수 찌기 전에 생 옥수수는 딱딱합니까? 안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옥수수 찌기 전에 이 생 옥수수를 아직 찌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손으로 한번 태권도 격파하듯이 한번 손으로 착 쳐보세요. 옥수수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손이 아파요. 그런데 옥수수를 어머니가 다 쪄주셨어요. 자, 맛있게 먹어. 옥수수를 쪘는데 만져보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지요? 자, 이 말랑말랑하게 맛있게 쪄진 옥수수를 손으로 쳐보세요. 옥수수가 딱딱합니까? 안 딱딱하죠? 옥수수를 치면 내 손이 아까처럼 아파요? 그렇게 안 아파요. 옥수수를 부러뜨리면 이게 잘 부러집니까? 부러지죠. 그런데 옥수수를 찌기 전에 그 생옥수수, 단단한 상태의 생옥수수는 이걸 찌면, 부러뜨리면 쪘을 때 먹기 직전에 옥수수처럼 이렇게 잘 부러지나요? 잘 안 부러지죠. 내 뼈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찌기 전의 상태인 단단한 상태처럼 내 뼈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그렇게 단단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일이 잘 생겨요? 뼈 조직이 엉성하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뼈 안을 채워줘야 되는 골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조직이 엉성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다? 누군가 내 뼈를 삶았어요. 그것을 한의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골증 이렇게 부릅니다. 뼈 골자에 찔 증자. 우리가 증기라고 말을 할 때 그 찌다 할 때 그 증자를 써가지고 골증. 무엇인가 어딘가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뼈를 쪘어요. 내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삶아졌어요. 그럼 도대체 불이 어디서 와가지고 내 뼈를 그렇게 푹푹 삶았을까요? 내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왜 내 뼈가 그렇게 옥수수처럼 삶아졌을까요? 도대체 불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자는 사이에 누가 내 몸에 불을 질렀나? 그게 아니고요. 내 뼈를 삶는 푹푹 찌는 찐 감자나 찐 옥수수처럼 그렇게 내 뼈를 삶아버리는 그 불이 어디서 왔다? 그렇죠.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병. 분노 게이지 폭발이 자주 일어나면 자주 일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내가 지르는 그 불이 뭐를? 내 뼈를 어떻게 한다? 푹푹 삶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 조직이 엉성해집니다. 골수가 다 손상을 받아요.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불을 꺼야 돼요. 근데 TV 보다가 깜빡하고서 불을 안 껐어요. 나중에 아차 싶어가지고 주방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타버렸죠? 쫄아붙었죠? 내 뼈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충격에 약합니다. 다치면 금이 가요. 부러져요. 그래서 이 절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뼈가 부러지기 쉬워요. 골수가 손상받기 쉬워요. 이럴 때 쓰세요라는 게 이 절골, 현종혈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기 쉬운 이유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분노 게이지 폭발. 이거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물론 급할 땐 약을 먹어야죠. 치료받아야죠. 한의원 가서 치료받죠. 하지만 이것은 뭐다? 가지와 이파리만 치료하는 거고요. 뿌리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현종열의 위치는 발목에서부터 무릎 관절까지 16촌의 골도에서 발목 위로 3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현종혈의 이명이 절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발목 위로 3촌 높이의 현종혈을 찾아보면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종아리에 안쪽에 경골, 바깥쪽에 비골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비골을 만지면서 내려가다 보면 이 위쪽 끝부터 아래쪽 끝, 비골의 아래쪽 끝은 바깥쪽 복숭아뼈죠. 여기까지 뼈의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요. 원래 뼈가 그래요. 매끄럽게 부드럽게 쭉 내려오다가 요 절골혈 위치에 갔을 때 딱 요 지점에서만 어떻게 돼 있어요? 뼈 표면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요? 내가 자는 사이에 누가 나도 모르게 내 뼈를 부러뜨렸다가 대충 엉성하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뼈 표면이 고르게 평행하지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절벽이 있어요. 자기의 절골혈을 한번 만져보세요. 복숭아뼈에서 위로 3촌 높이, 우리가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빼고 2, 3, 4, 5, 4개의 손가락을 붙였을 때 이 4개의 손가락의 가로폭이 길이가 3촌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3촌 높이의 위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비골뼈의 표면을 만져보세요. 뼈의 표면이 여기서 뭐가 있어요? 울퉁불퉁 절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나? 아니에요. 부러진 적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뼈의 표면도 뭐다? 절골혈의 혈면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종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를 4등분 했을 때 4분의 1 지점, 양보혈이었죠. 거기서 1촌을 내려가면 되는데요. 아니면 바로 비골뼈를 만져서 뼈의 표면이 가장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은 그 지점을 찾으시면 그 지점에서 뼈 바로 앞에 비골 전연, 거기가 현종혈의 위치입니다. 현종혈의 자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다리 부위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추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